자, 개념 얘기 들었고, 그리고 각각 방법의 장단점을 좀 아셔야 돼. 자, 기능별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을 쪼개서 표시하면 어떠한 단점을 좀 이따 들치면서 볼 거고요. 장점부터 봅시다.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뭐냐? 기능별로 비용을 쪼개서 표시하면은 정보 이용자들한테 훨씬 더 목적적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면에 성격별로 쪼개서 표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전반적인 목적적 합성은 예전보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이 방법이 좀 더 유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말만 보면은 좋은 말이네, 한 몇 번 읽어보면 암기할 것 같지? 절대로 아니라 이거는 이 방법별로 매칭시켜서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둘 다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손익계산상 비용을 기능별로 쪼개서 표시하면은 그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거 맞나 틀리나 계속적으로 헷갈린다고요. 왜? 어차피 좋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의미를 부여하셔가지고 각각의 방법과 장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매칭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기능별로.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목적적 합성 알지? 우리 질적 특성에서 공부했잖아. 특정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목적적 합하다는 얘기 뭐라? 그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라. 근데 이 기능별로 비용을 쪼개서 분류하면은 이 기능별 분류 손익계산서가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좀 더 목적적 합하다는 얘기는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라고. 왜? 그 이유는 이 기능별 분류법은 손익계산상 비용 중에서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비용이 뭐겠어요? 뭐 말해 두 번 말해서 뭐하겠어?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이 기능별 분류법은 비용 중에서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비용인, 즉 기업의 제조활동, 생산활동을 나타내는 비용인 매출원가라는 걸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훨씬 더 목적적 합하다. 그러니까 얘는 요거하고 매칭시켜서 기억하시면 돼. 이래. 왜냐하면 여러분들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표시하면은 정보 이용자들이 이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지. 뭐 원가율, 이익률 이런 것들 분석이 가능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인 매출원가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면은 이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기라. 이해되지? 반면에 성격별로 분류해요. 자, 성격별로 분류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 전반적인 목적적 합성은 얘가 좀 떨어져. 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얘가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얘는 비용 중에서 이 감가상각비 있죠? 이 감가상각비 성격의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장점은 요거하고 두 개를 매칭시켜서 기억하면 절대로 안 까먹을 거라.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비용들 중에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의 특징 뭐라? 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지만 얘는 원가 배분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 배분의 과정 무슨 말인지 알지? 입문반에서 얘기했잖아. 원가 배분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비록 비용으로는 인식이 되기는 하지만 뭐에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다?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그래서 이 성격별 분류법은 이렇게 감가상각비와 같이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비용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리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매칭시켜서 기억하시면 아마 절대로 안 까먹으실 거다. 오케이? 하나만 더. 자, 각각 방법의 장단점까지 얘기 들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요건 약간 좀 중요한 특징인데, 자, 기업이 그래서 어쨌든 나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좀 더 목적적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이렇게 기능별로 쪼개서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비용을 이렇게 기능별로 쪼개서 보여주는 경우에는 그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주석에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만 주석에다가 반드시 비용의 성격별로 있죠. 분류 내용을 무조건 추가로 공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비용을 기능별로 쪼개서 분류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석에다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역을 추가로 주석에다 공시를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이거 대칭적인 관계도 성립하겠네. 그러면 비용을 성격별로 쪼개가지고 본문에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면 그럼 이런 경우에도 주석에다가 비용의 기능별 분류 내용을 주석으로 추가로 공시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모르면 틀리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비용을 기능별로 쪼개서 보여주는 경우에는 본문에 주석에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석에다가 반드시 비용의 성격별 분류 내용을 추가로 공시해야 되지만 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셔야 돼. 일단 여기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은 4번 비용의 분류 방법도 다 봤습니다. 줄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 자, 82페이지 4번 내용이라. 자, 비용의 분류는 다음 중 좀 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얘기라. 자, 일단 먼저 기능별 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왼쪽. 자, 분류 사례가 매출원가, 물류원가는 판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RS는 요거를 물류원가로 이제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 물류원가는 디스트리뷰션 코스트, 판매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원가는 판매비, 그 다음에 관리 기능을 나타내는 관리비, 이렇게 쪼개서 비용을 표시하는 게 기능별 분류법. 자, 그 밑에 줄 칠게요. 근데 그 비용들 중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 기능별 분류법을 매출원가법,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비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용은 기업의 제조 기능, 생산 기능을 나타내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 다른 비용과 합치면 안 돼. 얘는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원가법,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그러면 매출원가를 반드시 구분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판매비하고 관리비도 원래는 기능이 다르잖아.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는 구분해서 보여줘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얘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통합해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게 표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라. 오케이? 일이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매출원가는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지만 판매비와 관리비는 쪼개서 보여주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귀찮잖아.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매출원가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이 두 개를 묶어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렇게 표시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단 됐고요. 자, 장단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장점. 자, 중간에 줄 칠게요. 더욱 목적 적합한 정보 제공. 얘기 들었지? 요거. 얘는 이거하고 매칭시키면 돼. 자, 단점은 얘기 안 들었죠? 동그라미 2번 단점 한번 보도록 할게. 비용을 줄 칠게요.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실무를 해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 지금은 실무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실무적으로는 가끔씩 매출원가라는 비용과 판관비라는 비용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 비용은 도대체 발생은 했는데 매출원가인지 판관비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는 기업들이 보통 어디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요 두 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는 마진 금액을 좀 올려잡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판관비로 밀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이러한 단점을 얘기하는 거다. 대충 이해되지?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이. 됐고. 자, 피고 줄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반드시 주석으로 공시를 해줘야 돼. 이건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얘는 주석에다가 반드시 성격별 분류 내용을 추가로 공시해야 됩니다. 모르면 틀리는 거라. 반대로 얘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없다. 이건 요구사항은 대칭적이지 않다까지 기억하셔야 돼. 자,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칸 성격별 분류. 사례는 감가상각비 성격, 재료비 성격, 운송비 성격, 정보분급의 인건비 성격, 이게 들었죠? 이렇게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장단점, 동그라미 1번 장점. 비용을 기능별로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줄 치겠습니다. 적용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유사한 성격, 유사한 유형끼리만 그룹만
묶어서 그룹핑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적용이 엄청 간단해. 동그라미 2번 장점.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좀 유용해요. 왜? 얘는 얘기 드린 것처럼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매칭시키면 장점이 좀 확연하게 암기가 될 거라.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밑에 주의라고 돼 있지. 줄 쓰겠습니다. 얘는 기능별 분류에 대한 내용을 지속으로 추가 공시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 요구사항은 대칭적이지 않다. 조심하셔야 돼.